왔다리 갔다리 하는 황교안 때문에 짜증나 죽겠습니다. 단식하려면 어디 한 군데 정해서 거기서 지그시 앉아서 끝을 보지. 청와대 앞에서 한다다가 국회 앞에서 또 한다다가. 아까 제가 오늘 앞에 뉴스 브리핑에서 국회로 옮겼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11시 15분에 나온 기사를 보면 황교안이 새벽에 다시 청와대로 갔다. 요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단식을 하는가 하는 것과 거기에 장소와 또 자기 하는 목적의 일치, 또 그 주변 환경과의 관계, 또 거기에 환경적인 문제, 24시간 단식을 하고 하려면 환경적인 문제도 필요하잖아요. 뭐 화장실이든 뭐든 또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한 군데 발표하면 거기서 끝을 봐야지. 갔다가 또 무슨 경찰이 막는다 했다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옆에 정강훈 목사 팀이 거기 또 매일 철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신경이 쓰인 이유 중에 한 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허운 날 와서 집회 현장에 올라와라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정강훈 목사가 차 위에 올려가지고 또 황교안이 민망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인다. 적당히 선은 좀 꺼야 되는데 여기 있다가는 자꾸 잡혀 올라가겠다. 김문수도 또 거기 올라가죠. 그러니 황교안이가 또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경찰 핑계 대고 옮긴 건지 국회로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또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단식 장소는 전날 단식을 선언한 것보다 청와대와 더 가까운 위치.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 팀이 하는 데와 좀 더 먼 데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왔다리 갔다리 한 것도 결국 전 목사의 그 철야 농성을 하는 정강훈 목사의 그 팀들과 관계되는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중 통제선이 설치됐다 하고 좋겠네요. 오늘은 한기총 집회에 안 가고 그 집회와 분리한다. 당 관계자 외에는 통제선 안으로 들이지 않을 거다. 이제 여기서 어제 왜 국회로 갔는가가 분명히 나오죠. 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옆에 한기총 집회하는 전 목사 팀의 그 농성하는 쪽과 가까워요. 그분들은 24시간 하잖아요.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와가지고 뭐라 하고 또 그쪽 집회에 또 황을 데려가서 올렸죠. 자, 그래서 전날 연단에 올라 정강훈 목사와 손을 잡았던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와 선을 그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한 황교안은 경호상의 이유로 천막 설치가 불허되자 천막 없이 밤을 보내겠다 하다가 참모진의 설득으로 국회 본청 앞 천막으로 돌아와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새벽 3시 반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청와대로 다시 향해서 농성 장소를 또 청와대 더 가까운 쪽으로 옮긴 이유를 묻자 최대한 우리 뜻을 가까이에서 전달하기 위해서라며 단식하고 청와대에 나왔는데 새벽 3시 반에 기도하고 청와대로 나왔는데 단식에도 업무는 챙기고 있다 하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거라는 거죠. 자,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협상회의에는 단식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합니다. 당직자들은 국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끝까지 청와대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하고 한국당은 하루 2교대로 당직자 4명씩 근무를 서며 이거 나중에 또 당직자들이 또 노조니 뭐니 시끄러울 일이 지금 생기고 있네요. 황 대표 단식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대표 건강을 30분마다 체크하고 그동 수상자를 통제할 거다. 자, 황교안 단식을 하면 교대로 당직자가 4명이 있으면 하루에 몇 명이
최소 8명 플러스 알파. 막교대로 돌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경찰도 3교대인데요. 그러니 하루에 12명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휴일도 없이요. 참. 근데 단식하려면 좀 지그시 어디 한 군데 눌러앉아서 거기서 끝을 보길 바랍니다. 조국이 지금 오늘 검찰에 재소환된 모양입니다. 자, 검찰이 조국을 재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에도 언론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고 오늘도 지금 일체의 진술 거부권을 지난번에 1차 출두 때처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지금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국이 직접 진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기자를 만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조국이 계속 이렇게 하면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 조국의 진술 테러를 고려해서 조국의 신병 처리를 검찰이 결정을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입시 비리부터 묻는다고 알려졌는데요. 조국은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조국 가족과 관련한 변호의 물심양면으로 앞장서서 KBS에 이제 출연까지 한 수천만 원 계약서도 놔두는 유시민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를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자, 그가 조국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가요,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유시민이 지난 9월 24일 지금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이 특수부를 지휘하는데 이 사람이 내사 내용을 보고했을 거다. 그러니까 조국이 장관 되기 전에 사전에 내사를 했다. 그렇게 하면 한동훈을 꼭 집어서 이야기해서 실검 1위까지 올린 장본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깨문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인터넷상에서 비방을 엄청 했지요. 자, 마치 공작적인 인물로 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이 말을 바꾸어서 처음에는 한동훈 검사가 윤 총장에게 내사 자료를 주지 않았을까 추측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전 내사서를 접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시민의 말에 놀아나서 떠들던 인간들은 뭐가 됩니까? 검찰이 유시민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자백한 셈이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정경시민이는 조국 장관의 부인이라 구속됐다. 증거 없는 진실 게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물적 증거로 판단할 재판이 아니고 말 대 말로 진실 게임 양상이 될 거다. 유시민이 빨리 좀 잡아가서 조사하세요. 그런데 유시민이가 정경심의 공소장이 지난 3개월 동안 검찰이 해왔던 비사실 공표의 증거서류다. 즉 조국 가족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검찰이 밖으로 빼돌린 말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며 윤석열이 국정감사장에서 비사실 유포를 틀어막고 있다 했지만 거짓말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려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관련해서 뇌물수수로 기소할 건데 다만 그 딸의 장학금 문제가 될 건데 그 장학금을 1,200만 원을 부산대 의존원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교수가 자기의 개인 장학재단으로 보낸 게 아니라 개인 계좌를 통해서 보냈으니까 뇌물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받은 600만 원 정도만 뇌물에 적용을 할 거다. 그러면서 딸의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대 의전원 교수였던 노환중이 부산 의료원 원장으로 가서 앉는데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를 뒤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조국 자녀의 스펙 11개를 다 허위로 규정한 황새식 수사법을 하고 있다. 다른 새들은 발로 흙탕물을 일으켜 물고기가 움직이는 걸 보고 찍어서 잡는데 황새는 흙탕물 없이 있을 만한 곳을 그냥 찍어서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니까 검찰이 확신 없이 그냥 찍어가지고 기정사실화 시킨다. 이런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떠드세요. 유시민 씨. 당신이 지금은 떠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총대 메고 떠드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잡혀갈까봐 겁이 나가 말은 살 바꾸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재수가 지금 최소 3천만 원을 수뢰했다. 이제 확정된 게 3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런데 유재수가 지금 조국 때문에 수사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요. 자, 그래서 당시에 보면 유재수의 비사실이 보고되고 수사하지 마라는 오다가 내려오니 지금 정경심이 변호사를 하는 이인걸이 당시 특감반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장이 이 XX 감찰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다고 욕까지 하며 굉장히 분개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유재수가 문제가 있다고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했다는데 통보한 사람은 백은우 민정비서관이었어요. 근데 금융위원회가 조사를 하지 않고 사표만 쓱 받아줬어요. 그리고는 뒤에 또 권력이 밀어줘서 전문위원,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 그 다음에 부산 부시장까지 됐잖아요. 그걸 보면 당시 통보했다라는 게 잘라라고 통보한 게 아니라 잘 처리하라고 통보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비춰져요. 자, 현재 검찰이 액수로 확정한 수령만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천이 아마 특가법일 건데 3천이 넘는다 하고 검찰이 수억 원 과장된 거고 현재 더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부 언론이 수억이라고 했죠. 자, 검찰 입장에서는 유재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조국이 중요하겠습니까? 조국이 중요하고 유재수는 조국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이 안주죠. 그러니까 유재수에 대해서 검찰이 특가법 5천만 원을 넘겨가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재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불 필요가 없죠.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래 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검찰이 3천만 원 플러스 알파에서 유재수를 너 잘하면 5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너 그 밑으로 올 수도 있다. 이제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5천만 원 넘어서 뇌물 특가법 돼버리면 에라 마음대로 하라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불 수도 있죠. 근데 그 특가법이 적용되느냐 뇌물에 적용 안 되느냐는 형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유재수 정도면 다 엮으면 1억 이상도 가지요. 그런데 뇌물로 보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이상 징역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이 돼요. 1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돼요. 오늘 보면 하나 흥미로운 게 동아일보에 보면 자산운용사로부터 강남의 오피스텔을 이렇게 받아서 금융위 국장 때 썼다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뭐 할 일이 있다고 강남에다가 오피스텔을 따로 써요? 그것은 뭐 합니까? 참 좀 이해가 안 가죠. 자기 집이 있을 건데 오피스텔을 그 공무원이 뭐 하려고 남 오피스텔을 받았었냐. 자, 월세가 150이래요. 보증금 2천에 1년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만도 유재수한테 액수를 이렇게 뇌물 액수를 미기면 얼마 됩니까? 1,800만 원이 돼요. 이것만 갖고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리까리하게
그 회사 측에서는 유재수가 여러 차례 이용했지만 직원 숙소로 계약했다. 대가 관계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하나만도 뇌물로 해버리면 유재수는 순식간에 뭐 한 5천 쭉 넘어가죠. 그러다가 뭐 다른 거부터 비행기 티켓부터 뭐 골프채까지 계산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유재수를 3천만 원 수뢰라고 해놓으면 3천만 원 밑으로 살짝 낮춰줄 수도 있고 3천에서 5천 사이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5천 이상으로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얼마든지 1억 이상 되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유재수로 하여금 검찰은 불어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게 뭐 때문에 유재수가 특혜를 받았는가 불게 되면 이게 지금 조국 문제가 아니라 조국 우선까지 박살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문희 국민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총장을 믿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는 그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윗선부터 찾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여권 인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에게는 지금 이 정경심이 수사보다 유재수 수사가 훨씬 아플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이 최근에 윤석열을 믿는다라는 식으로 한 발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자, 코링코 PE에 거액을 빌려준 상상인 저축은행 있지요. 유준원이. 자, 요 유준원과 이 골든 브릿지 정권 인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유준원에 대해서 검찰이 최근에 지금 출국 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인 저축은행 계열의 전반적인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코링코에다가 돈을 뭐 100억 또 출국 직전에 20억을 대출해 준 거 이런 것도 조사를 하지만은 상상인 저축은행 전반으로 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 자, 수차례 상상인 저축은행이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불법 대출을 했다는 거고, 상장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당시 주식 반대 매매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입혔다 이런 것도 지금 있고, 또 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의혹도 다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준원이가 자기 직원들하고 같은 변호사를 해놓으니까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검찰이 수사는 직원들로 보고는 유준원이를 부르라고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같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입을 맞출 거라고 보고 변호인 입회 금지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 유준원이를 통해가 유준원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코링코에 이렇게 돈을 떼줬을까? 그 대가는 골든 브릿지 정권을 인수해서 대표 허가가 안 났는데 그 대표 허가가 나게 되는 부분이고, 또 검찰이 처음에 그 유준원이에게 남부지검이 수사를 갖다가 안 한다라는 확인서를 하루 만에 떼줬어요. 그래가 금융위 금감원이 입장을 확 바꿔서 유준원이 대표이사를 인정해 줬어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연락이 왔는가는 검찰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민정수석에서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니까 검찰은 내부의 일이니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법원이 정경심이 성북동 상가를 못 팔게 동결을 했답니다.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주식을 WFM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봤으니 앞으로 그거는 다 범죄 수익으로 환수하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못 팔게 지금 묶어놨답니다. 참 갈수록 지금 태산입니다.